예, 2025년, 지금 5월 23일, 지금 12시가,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아, 지금, 며칠 전서부터, 테러가, 아주 그냥 극심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고, 어제도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시도를 제가 밖에 산책로에 이렇게 산책하는 데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찍으려고 한 두 군데 정도 찍으려고 했었는데 어제는 테러가 너무 엽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영상도 못 찍게 이제 어 항상 찍는 그 소파 밑에서 뭐 여러 가지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도 그렇고 다른 장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바깥에 나와 있는 새벽 1시나 1시부터 2시 사이 이 시간대는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자살방지 요원들,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령을 받는 이 자살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밤중에 최소한 15명은 나온 것 같아요. 밤중에.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근처에서 제가 앉아 있는데 산책로에 앉아 있는데 근처에서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계속해서 화학무기를 그것도 원액의 화학무기는 되게 한 방 한 방 맞을 때마다 아프거든요. 근육통제 이제 비소테러 내지는 어제는 원액을 굉장히 많이 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굵은 그 주사바늘에 깊숙이 찔리는 것 같은 이런 통증이 굉장히 심한 원액의 화학무기를 며칠 동안 지금 굉장히 많이 당했고 어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분노 게이지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고통을 주는 거, 통증을 심하게 주면은 그런 걸 당하게 되면은 이 분노 게이지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특별히 펜타닐을 쏘고 뭐 이런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통증을 아주 심하게 이렇게 굵은 주사바늘에 아주 깊숙이 찔리는 것 같은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맞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디에다 맞냐면 발등 같은데 우리가 걸어 다니면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힘줄에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주고 있을 때 그 힘줄에다가 화학무기를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주사바늘이 깊숙이 찔리는 것 같은 이런 화학무기, 이 원액의 테러를 이 화학무기 중에서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수포젠지 아니면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화학무기를 원액으로 이렇게 다량을 굉장히 아프다는 거는 다량이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올 때 되게 아픈 거고 특히 이제 힘줄에다가 힘을 주고 있을 때 거기다가 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센 통증 이거를 당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분노 게이지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굉장히 심한 극심한 통증이 나는 이러한 지금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고 어제도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두 군데서 찍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테러가 너무 심해서 영상을 찍지를 못하고 오늘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찍고 이제 이 장소에서 영상을 찍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루 걸러서 한 번씩 굉장히 극심한 테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테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에 집에 굉장히 늦게 들어가거든요. 늦게 들어가고, 원액으로 쏘고 얘네들이 특히 이제 비소테러 근육통제 통증제를 굉장히 많이 쏘고 있어요. 원액의 화학무기를 다량을 쏘든지 아니면은 근육통제 비소테러를 한 방 한 방 맞을 때마다 굉장히 다량을 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겠죠.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빈번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초단위인지 분단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지는데, 그야말로 초단위로 한 번 쏘면 좀 있다가 또 쏘고 바로 또 쏘고 또 쏘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자꾸자꾸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견디기가 힘든데, 그러한 테러를 지금 오늘 새벽에도 했고, 그리고 그 전날 하루 쉬고 또 그 전날도 극심한 테러를 하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게 반복적으로 아주 심각한 엽기적인 테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근육 통제, 비소 테러를 항상 쏘는 자리, 이 허벅지하고 골반이 연결되는 그 왼쪽 그 허벅지에 그런 자리에다 쏘고, 그리고 눈에도 또 이제 화학무기 테러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머리는 제가 머리에도 수포제를 다량을 확 쏟아붓는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려운 수포제. 그래서 마치 이제 그걸로 인해서 머리를 긁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머리를 안 감아서 긁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량의 수포제를 뭉태기로 확 쏟아붓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특히 이제 머리 그 이마 쪽, 이쪽은 이제 전두엽 쪽이니까 분노 조절 장애를 이제 일으키는 그러한 장소죠. 그러한 곳이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뭉탱이로 화학무기를 확 뿌리는 짓들을, 수포제를 뿌려서 이제 가렵게 해서 머리를 긁게 하는 이러한 테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눈에다도 눈이 지금도 뻑뻑하고 되게 아픈 상태인데요. 집에 있어도 이제 눈을 화학무기 테러를 해서 눈을 씻으러 세면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세면대에다가 이제 눈을 대고 있으면 그 아래층에서 눈을 씻으면은 동시에 씻는 동시에 19층 3호 천장이 저희 이제 제가 발을 두고 있는 데잖아요. 지금 아래쪽에서 화학무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진으로 이렇게 날아서 올라오는 게, 지금 벌레도 뭐 보이긴 하지만 화학무기도 밑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세면대에다가 이제 세면대에 눈을 이렇게 물로 씻으면은 씻는 동시에 또 화학무기를 쏩니다. 그러니까 더 엽기적인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물로 씻어야 되는데 씻는 눈에다가 화학무기 테러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씻는 게 화학무기를 덜 쏘이는 거죠. 그지만 눈이 뻑뻑하고 쓰라리고, 눈에 이제 화학무기가 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눈을 안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씻으러 세면대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하면은 그 19층 3호 아래층 그 화장실 천장이 제가 발을 디디고 있는 데잖아요. 그 아래쪽에서 원격으로 쏘든지, 구별로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저 같은 경우는 은평구이기 때문에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거든요. 그쪽에서 원격으로 쏘든지, 화학무기 약통을 미리 설치해 놓고 공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19층 3호 가족이 있어요. 할머니, 손주, 그 다음에 손녀, 그리고 또 이제 아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3명, 4명이 이제 세팅, 기본 가족 구성인데, 손주놈, 이놈이 이제 주로 많이, 그 놈이나 아니면은 그 손주년, 그 기집애가, 주로 이제 그 남자놈이 많이 합니다. 화장실 그 앞쪽에, 화장실 쪽에 이제 턱턱턱턱 걸어와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제 쏘는 거죠. 핸드폰의 형태의 화학무기가 다 들어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도 눈이 뻑뻑한 상태이고, 그리고 눈에다가 또 그냥 쓰라리고 눈이 뻑뻑하고 이 정도 느낌이 아니고, 뭔가에 찔리는, 바늘에 찔리는데 아주 깊숙이 찔리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의 화학무기 테러도 하고, 또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눈에 이제 뭔가가 들어왔는데 마치 뭐 가시 같은 게 걸려 있는 것 같은, 눈 속으로 뭔가가 이제 찌르고 들어왔는데
이물감이 느껴져. 뭔가 이제 눈에 걸려 있는 것 같은 이물감이 느껴지는 이 느낌의 이 화학무기 테러도 또 하고 눈에 이제 여러 가지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새끼들이 이 생체 실험을 해서 옛날에 과거에 2차 대전 때 이 나치하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 이 생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래층에서 화학무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 벌레하고 이 화학무기 테러하고 지금 막 섞여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들은 생각은 뭐였냐면, 2차 대전 당시에 이 나치하고 일본의 731 부대가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이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 보건복지부하 질병관리청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 화학무기 테러 이 사람들 말로 외부 치료 그리고 심리치료 이거를 얘네들이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눈에다 쏘는 것도 여러 가지 느낌의 다양한 느낌이 들도록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고문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러한 걸 생체 실험으로 연구를 했다는 게 참 엽기적이고요. 인간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죠. 너무나 엽기적인 짓이고 그리고 또 얘네가 지금 기억상실제를 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뭔가 이제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잠깐 기억상실제를 싸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미리 메모를 해놨습니다. 해야 될 얘기를. 그리고 지금 입안에 이 화학무기 쏘는 것도 어저께 굉장히 많이 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2리터짜리 2개면 4kg잖아요. 그거를 들고 다니는 게 힘들지만 입을 씻어야 되니까 헹궈내야 되니까 입안에 화학무기를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굉장히 빈번하게 쏴서 물을 중간에 그렇게 2개를 들고 나와도 부족하면 또 사야 됩니다. 어저께도 집에 갈 때는 또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 빈번하게 이제 화학무기를 입에다가 많이 쏘니까 이 새끼들이 그리고 그러한 테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발등에 힘줄에다가 어제 굉장히 많이 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 아무래도 이제 발에 체중이 다 실리잖아요. 그리고 특히 힘줄이 솟아 있잖아요. 힘줄이 체중을 이제 버텨야 되니까 힘줄이 이제 혈관인데 거기에다가 그 솟아 있는 그 혈관에다가 이제 화학무기 원액을 쏘는 겁니다. 주사바늘에 굵은 주사바늘을 깊이 찌르는 것 같은. 그러면은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거를 한두 번을 한 게 아니고 어저께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분노 게이지가 다 죽여버리고 싶은 겁니다. 피해자들이 다 이제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떠한 테러를 하고 있냐면 그리고 이제 낮에 제가 요즘은 또 알바를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하면 많이 하는 거고 하루 하고 나면은 이 새끼들이 일주일 정도는 알바를 좀 못하게 그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자살방지원이기 때문에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건지 아무튼 우리가 일을 피해자들이 이제 코드가 많이 높은 사람들은 일주일 이상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일 알바나 뭐 이런 거라도 구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끊임없이 이 알바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참 피곤한 일인데 어쨌든 일주일에 지금 하루 하고서 며칠이 지금 계속 쉬는데 쉴 때는 하루 종일 마취제인지 수면제인지 이거를 심하게 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먹으면은 바로 쏴요. 뭔가를 좀 먹었다. 그럼 내가 집에서 좀 뭔가 알바를 좀
알아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고 있으면 바로 마취제를 쏩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은 낮 시간에 있을 때는 거의 다 마취제로 자도록 하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바를 알아보거나 뭐 이런 행동을 낮에 전화를 해야지 다 이제 한 저녁에 10시, 11시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바를 알아봐야 될 그 낮 시간에 마취제를 굉장히 센 걸 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알아보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자고서 눈 떠보면 1시간이 또 지났고 그 다음에 알아보다가 또 눈 떠보면 1시간이 지났고 이 정도로 아주 센 마취제, 수면제를 쏴가지고 이 새끼들이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입에 발음이 침하고 거품이 고여가지고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건 이제 수은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써놓은 거를 조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취제로 쓰러뜨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는 또 이제 근육통제, 비소 테러를 이제 많이 하고요. 비소도 그 양에 따라서 통증이 다른데요. 굉장히 다량을 쏘고 있습니다. 다량을 쏘면 한 방 한 방이 너무나 아프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제 뭘 까는데, 밑에다가 쿠션 같은 걸 이제 하나라도 더 깔아야지 바닥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깔고 이래도, 너무 아픈, 그 다량의 근육 통제, 비소 테러를 해서 통증을 이제 심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 게이지를 올려서 사고를 쳐라. 사람을 싸우거나 때리거나 뭐 어쨌든 뭔 일을 저질러라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러한 목적으로 이 새끼들이 코드를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발바닥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발바닥에 근육 통제, 비소 욱신욱신 하는 거 그거하고 또 이제 새로운 테러가 있는데요. 발바닥에 뭐가 나선형으로 돌면서 날카로운 것이 나선형으로 돌면서 발바닥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아픈데 아프면서도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바늘로 찔리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나선형으로 뭔가 돌아가면서 피부 속 깊숙이 들어오는 듯한 이러한 느낌의 테러도 있어요. 이 지네가 다양한 고문 기술이 있다는 거를 마치 보여주듯이 여러 가지 느낌의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책도 많이 나가고 밖에서 많이 걸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발바닥에다 이제 지랄들 하는 거죠. 그리고 발 씻을 때에도 뭐 끊임없이 네버 엔딩으로 이제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발가락 사이를 찢고 뭐 이제 이런 짓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다가 중간에 보면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지만 이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관절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관절에 뻣뻣해지게 몸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도록 관절에 온갖 통증제하고 몸이 뻣뻣해지는 이런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나 집으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아파요. 왜냐면은 관절에다가 뻣뻣해지는 이 화학무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관절마다 통증제를 다 심하게 뿌려놔가지고 내가 팔을 뻗어가지고 뭔가를 짚는다 이럴 때도 너무 아프게, 그 다음에 몸을 좀 돌려가지고 뭘 짚는다 이럴 때도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게 이렇게 온갖 그 전신의 그 관절에다가 이러한 통증제를 쏘고 있고, 그리고 성기하고 항문에다가 수포제, 쓰라린 수포제 있잖아요. 수포제도 느낌에 따라서 이제 가려운 경우도 있고 쓰라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 수포제는 피부를 녹이고 이 껍데기를 벗겨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쓰라린 느낌인 경우도 있는데 성기하고 항문에다가
쓰라린 느낌의 이 수포제를 쏘는 겁니다. 이 새끼들이. 예, 그 정도로 악질적인 새끼들이에요. 예, 보건복지부 하, 질병관리청 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그들의 지령을 받는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하는 짓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또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 나올 때, 밖에 나올 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피해자분들도 이제 경험을 하셨겠지만, 핸드폰을 꺼놨을 때, 그 다음에 켜놨을 때,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켰을 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켰을 때, 이거에 따라서 이 테러 정도가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피해자분들이 버스 같은 데를 타면은, 지금 화학무기가 아래층에서 올라왔죠. 아래쪽에서. 지금 여기가 2층 정도 높이기 때문에, 이 아래층에서 이제 화학무기 알갱이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제 손에다가 수포제, 가려운 수포제, 가렵고 아픈 수포제를 손등에다가 이제 계속 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버스에서 우리가 와이파이 이제 무료로 하는 게 프리로 무료로 하는 게 연결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키면은 갑자기 버스 안에 이제 뭐 천장이나 여기저기 화학무기 약통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게 공적인 거니까. 공적인 데서 이제 운수회사가 많이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화학무기 테러가 택시를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굉장히 심하고 지하철은 더 심하고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무증상 감염자가 왜 다중시설에 오느냐 해서 이제 지하철 타면은 멘트까지 나오잖아요. 무증상 감염자들은 지하철을 타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멘트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버스를 타면은 우리가 와이파이를 키면은 순간적으로 확 이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게 여러 군데서 화학무기에 쏘이잖아요. 날라오는 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제가 이제 코드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이파이를 키지 않아도 이 새끼들이 와이파이를 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전서부터 오래됐는데 이거를 영상에서 얘기해야겠다고 하고서 이제 항상 빼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핸드폰을 해킹하고 있잖아요. 원격 진료라는 이런 명분으로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네가 이제 핸드폰을 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네 맘대로 와이파이를 키는 겁니다. 왜 키냐? 산책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테러가 너무 센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보면은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요. 지네가 킨 거예요. 제가 킨 게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켰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와이파이를 키고 데이터를 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강도가 더 세지거든요. 테러의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더 센 고문을 하기 위해서 지네 맘대로 와이파이를 키고 데이터를 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인 것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코비드19는 독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유튜브 라나 방송 검색하시면은 이 라나 방송에서 이제 인텔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WHO 하달 대량학살 프로젝트 흰백자 우리나라 96% 맞았죠. 흰신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화학무기 테러 이 MK 울트라 이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 존재하지도 않는 바이러스,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제 독감 바이러스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마치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인 것처럼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방역을 한다면서 지금 이제 그걸 핑계로 대량 학살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2030 의제라고 2030년까지 중국인 5억 명 남기고 전 세계인 다 죽이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중국은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봤더니 인텔에도 나왔어요. 중국인이 원래 이제 14억인데 지금 현재 남은 거는 5억, 4억 이 정도 남고 다 죽였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 이거는 백신을 맞추고 나서 이제 5G로 죽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흰신 같은 경우는 죽이 사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2, 3년이나 4, 5년이 지난 내에 흰신을 맞고 나서 4, 5년 내에 사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독을 하면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흰신은 시간이 걸리고 제가 봤을 때도 흰신을 맞추고 나서 5G 테러를 하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G 테러로 죽였던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이 화학무기 테러로 더 많이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G 테러로도 죽였겠지만 이 화학무기 테러, 이 외부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외부치료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독감에 지나지 않는 건데 이게 무슨 뭐 치료하고 자시고 할 건덕지가 없는 건데 지네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죠. 심각한 질환이니까 방역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이들이 흰신을 맞추고 5G 테러를 통해서 죽인 것과 플러스 이 화학무기 테러로 더 많이 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흰신으로 죽일 때는 4, 5년 정도 시간이 이제 경과를 해야 되고 단숨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심장마비, 뭐 뇌출혈 이런 걸로 이제 죽기도 하지만 시간이 4, 5년 내에 사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흰신은. 그렇기 때문에 흰신보다는 이 화학무기 테러로 굉장히 많이 죽여서 없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들의 목적이 이 글로벌 리스트들, 그러니까 WHO와 같은 이들이 이제 글로벌 리스트인데 그들 산하에 전 세계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이 중국인 5억 명을 남기고 나머지 전 세계인을 다 죽이는 게 이제 대량 학살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열심히 자국민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인은 한 4억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지금 테러가 저도 굉장히 극심한 상태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아주 극심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들이 이 가해자 집단 모두가 위에 상위에 대통령 저 같은 경우 이제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이 되었고 비인지 상태였고 문재인 정권 2017년서부터는 제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인지 상태였는데 대통령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과거나 현재의 국회의원들 과거에 이 정신건강복지법과 테러방지법을 이제 개정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현재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상자들, 이 화학무기 테러 대상자들에게 재산을 빼앗고 지금 죽이는 시스템이잖아요.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 재산을 빼앗은 일부를 이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의 형태로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령을 따르는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까지 이 가해자 집단 모두가 체포, 처형, 깜빵에 가는 이러한 날이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본인들의 여태까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현재 3분의 1이 처형이 3분의 1이 지금 이 화학무기 테러로 죽었는지 4분의 1이 죽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을 많이 죽여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정부 그리고 그 상위에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자살방지원들 이 전부 다 이 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머릿속이 아노미 상태겠죠. 머릿속이 이제 복잡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테러가 더 극심한 거 아닌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들을 체포, 처형, 깜빵에 보내야 되는 이 화이트햇 분들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 인신매매 수사, 마약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 수사로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피해자들이 날이 갈수록 코드가 올라가고 점점 더 견디기 힘든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굉장히 강한 테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하루하루가 너무 이제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 분들은 조금이라도 빠르게 좀 계획을 진행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화학무기 테러를 중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가해자 집단 모두를 체포, 처형, 깜빵에 보내는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있으면은 끊임없이 이 마취제를 싸가지고 계속 재우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취제만 쏘는 게 아니고, 마취제를 쏘고 나서 또 근육통제, 비소테러를 아주 아픈 이 다량의 비소테러를 지금 초단위로 굉장히 최근에 아주 심하게 극심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집에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오는 게, 집보다는 집이 가장 테러가 이제 심한 장소이기 때문에 집보다는 그나마 나오는 게 좀 더 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분들은 피해자들을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계획을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